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이번 강의는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부정대명사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부정대명사에서 이 부정을 여러분들이 not이나 never의 그런 부정어의 개념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은 것.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것은 딱 집어서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어떤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대명사 중에 이 부정대명사와 반대 개념의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저것 그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그래서 이제 부정대명사는 이 지시대명사라는 것과 부정대명사가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시대명사의 대표 주자로 it이라는 게 있다면 부정대명사의 대표 주자로 on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t인 지시대명사와 one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를 구분해봄으로써 우리가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전제 조건이 뭐냐? 전제를 자, 내가 차던 시계를 분실했어요. 시계를 잊어먹은 겁니다. 시계를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차던 시계를 잊어먹었어. 자, 내 시계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영작을 하게 되면 I can't find. 그 다음에 문제로 여기에 it을 써야 되냐 아니면 one을 써야 되냐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히 내가 차던 그 시계겠죠. 그러면 막연한 시계 하나가 아닌 내가 차던 그 시계라는 꼭 집어서 얘기하는 지시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정답이 it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내가 한 며칠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나 하나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 will buy it이냐 one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차고 잃어버린 그 시계를 사는 건 아니겠잖아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시계 중에 그냥 막연한 하나, 그죠?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하나의 시계를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정답이 one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부정대명사의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탑재를 한 상태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정대명사의 one, the other, one, another, the other, one, the others, some, the others, some others와 같은 이 부정대명사의 그 사용의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정의하는데 사실 관용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용 표현은 이제 수거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굳이 관용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들으면은 굳이 외우시지 않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부정대명사에는 some, other, all, any, another, each, both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뭐가 빠져 있어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막연한 하나를 가리키는 one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부정대명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공을 뽑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구멍을 통해서 공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근데 이 박스에는 공이 2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즉, 공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을 집어넣어서 둘 중에 하나의 공을 뽑는데, 어쨌든 뽑기니까 처음에는 어떤 걸 뽑을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흰색 공을 뽑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흰색 공일지 까만색 공일지를 알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해진 걸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t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뭘 써야 되냐? 바로 원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거를 가릴 때 우리는 원이라는 걸 써야 돼요. 원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자, 원을 뽑고 나면 이 나머지 것을 뽑아야 되는데, 나머지 혹은 그 외에 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얘 빼고 그럼 나머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외의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 외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other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other라는 걸 사용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공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공은 나머지 하나로 정해지죠. 물론 무슨 색깔인지는 모르겠지만 뽑을 수 있는 공의 개수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관사를 써야 되냐? 정관사 더를 써야 됩니다. 자, 정해질 때 쓰는 관사가 더고, 그 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것에 쓰는 관사가 부정관사인 어나 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 디아더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해진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 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the other가 된다 라는 게 방금 제가 박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here are 2 cards 이렇게 개수를 정해줬어요. 2개로. 그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차는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은 나머지 하나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여동생의 차다. 이렇게 원, the other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박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이 3개 들어있어요. 공이 3개 들어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뽑아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수가 3개로 정해져 있어요. 자, 당연히 내가 3개 공 중에서 어떤 공을 뽑아내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막연한 첫 번째는 원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 원을 뽑자마자 어떤 의미가 자연 발생한다? 나머지 그 외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도 other를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 공도 other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공, 자, 하나를 뽑았을 때 2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2개 중에서 뭘 뽑을지가 결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뭘 뽑을지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죠. 이건 뽑기니까.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관사가 부정관사인 어인데 얘의 발음이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두 번째가 an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another를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자, 2개를 뽑았으니까 이제 3개인 걸 아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넣게 되면 뽑는 공은 정해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정해진 것에 쓰는 정관사인 the 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the other를 꼭 2개 있을 때 하나는 원이고 나머지는 the other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the other는 마지막 공에 언제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마지막 공에 the other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자, 여기서는 정해진 둘 중이었고,
여기서는 정해진 셋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첫 번째 one, 막연한 두 번째 another, 그 다음 마지막 거, 셋 중에 세 번째니까 마지막 거, 즉 세 번째 거는 the other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세 개의 꽃이 있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 다음 마지막 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one, the others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박스 안에 3개의 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개의 공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번에는. 자, 막연한 첫 번째를 일단 뽑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막연한 첫 번째니까 1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하나씩 뽑기가 귀찮아서, 야, 그냥 이번에는 2개 한꺼번에 다 뽑아야지,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뽑는 거예요. 2개를 다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을 사용한 다음에는 무조건 나머지 그 외의 의미가 발생을 하니까 other를 쓴다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2개를 한꺼번에 뽑아요. 그러면 1개, 2개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붙냐? S가 붙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미 3개인 걸 아는 상황에서 하나를 뽑아낸 상태에서 나머지 2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2개의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관사인 어를 붙여서 이렇게 the others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 이해하셨나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정해진 3개의 것 중에서 원은 막연한 첫 번째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 귀찮아 나머지 전부의 의미가 바로 the others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문은 5권의 책이 있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은 interesting 하대요. 자, 근데 나머지 다는 지루해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는 4개로 개수가 정해지잖아요. 4개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인지 아는 상황에서 원을 뺀 나머지 4개의 개수가 정해지니까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 4개는 복수니까 S가 붙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디아덜즈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공이 5개 있다라고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이 5개 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최초로 어떤 시도를 하냐면 처음에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개 정도를 한꺼번에 뽑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뭘 쓰게 되느냐? 바로 정해지지 않은 몇 개라는 썸을 쓰게 됩니다. 썸을 쓰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게 뽑히고 나면 또 나머지는 other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썸 뺐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머지의 개수는 굳이 수학 공식으로 쓴다라면 O-썸이 되죠. O-썸으로 나머지의 개수가 정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의 개수가 정해졌을 때 우리는 정관사인 뭘 써요? 어를 쓰죠. 그죠? 그 다음 몇 개예요? 3개잖아요. 2개 뽑았을 때 3개잖아요. 그러니까 S가 붙게 되는 거죠. 즉 얘도 디아덜즈, 얘도 디아덜즈. 즉 여기에서는 처음에 1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some 디아덜즈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ome 디아덜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옆에 예문을 볼게요. 5권의 책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들 중에 몇 권은 영어 책이에요. 그래서 몇 권에서 썸을 썼어요. 그러면 5권 중에 썸을 뺀 나머지가 정해지죠, 개수가. 그러니까 the others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상황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몇 개인지
숫자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공이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있다가 쳐볼게요. 몇 개 있는지를 몰라요. 자, 이 상황에서 처음에 무작위로 여러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원이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뽑으니까 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썸을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other를 붙이는데 문제는 얘가 남아있는 개수가, 즉 정해진 숫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개수가 뭔지를 몰라요.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관사 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인 on을 붙이려고 another를 붙이려고 봤더니 남아있는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뭐만 붙여주면 되냐? others, s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some others가 되는 거예요. some others는 어떨 때 쓰는 거다?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는 것이다. 자, 위로 와볼게요. 자, some others는 언제 쓰는 거냐? 자, 형광펜 some others는 언제 쓰는 것이냐? 막연한 다수에서, 막연한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인 건 아는 거야. 막연한 다수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중에 처음 몇 개는 some, 그리고 나머지는 others. 절대 여기다 덜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예문 중요합니다. 자, there are many animals in my house. 자, 우리 집에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자, 많은 동물이 있다. 즉, 다수인 건 알지만 몇 개인 거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마리는 강아지들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햄스터야 라고 했을 때 adults 라고 여기에 s만 붙여주면 되지 덜을 붙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부정대명사, 일단 부정대명사의 정확한 개념, 지시대명사의 반대 개념,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원과 others의 라인들, 2개일 때, 3개일 때, 그 다음에 개수가 정해져 있는 여러 개일 때,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뽑을 때 썸을 사용하는 상황, 그랬을 때 숫자가 정해져 있을 때, 안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박스를 안 보고 그리면서 스스로 한번 이 박스를 그대로 그려가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셨나요? 자, 부정대명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이번 강의는 접속사 if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개념을 먼저 잡아주고 내용으로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에 있는 공간에 필기를 하면서 자, 수업을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접속사 if가 일단 한국말로 2개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뜻은 압니다.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건의 의미를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자, 근데 학생들 중에 if가 자, 뭐뭐인지 뭐 하나까지 쓰면 아닌지의 뜻이 있는 우리가 whether라는 접속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if의 용법이 있다 라는 것을 놓치고 계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f가 이 2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사이다. 특히 이 두 번째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if를 이 2가지 뜻으로 나눠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문법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if가 만약 뭐뭐라면 일 때는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이고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명사절의 접속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부사절이고 뭐가 명사절이지? 그렇게 인지가 되는 학생도 있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법 시간이 많이 듣게 되는 야 이거 명사절이잖아 이거 부사절이잖아 이런 말을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구멍을 메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접속사라는 애의 기본적인 성격부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접속시켜준다는 것이고 얘가 접속시켜주는 것은 자, 주어 동사를 가진 그러한 절과 절을 서로 이렇게 잘 딱 붙을 수 있도록 본드 같은 애예요. 붙을 수 있도록 이 접속시켜주는 애가 접속사예요. 그게 접속사의 문법적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접속사가 이끄는 절. 자,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접속사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이 절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이 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이 절은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부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if라는 애는 그 중에서 뭐하고 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결론으로 나와 있지만 if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과 그 다음 명사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무엇을 했을 때, 즉 부사절일 때의 의미와 명사절일 때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는 만약 뭐뭐라면을 읽어야 될지 어떨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읽어야 될지는 이 네모칸이 명사냐 부사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뭐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명사는 뭐예요? 주어, 목적어, 부어 하잖아요. 부사는 뭐예요? 문장 전체나 동사를 수식하는 애가 부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if절을 만났는데 만약에 그 if절이 명사처럼 주목보를 해요.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읽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만난 if절이 지워도 상관없는 수식의 역할을 하고 있어.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if는 부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때 뜻과 명사일 때 뜻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모양만 보고는 얘가 부사여서 만약 뭐뭐람일지 이 모양만 보고는 명사여서 뭐뭐인지 아닐지로 읽을지는 모양만 보고는 모르잖아요. 문장 내에서 이 네모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문법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옆에 페이지로 돌아와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f you exercise every day, you can get healthy. 자, 얘가 지금 조건이죠. 부사절이죠. 네가 매일 열심히 운동한다면 너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if절은 이 접주동의 if절은 이 if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얘가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필요합니까? 자,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한 문장이죠. 앞에 있는 얘는 맨 앞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부사의 자리. 이게 바로 부사절이죠.
자, 부사절일 때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밑에 있는 예문 보세요. If you study hard. 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 너는 완벽한 성적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맨 앞에서 역시 문두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얘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의미가 자연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사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다요. 자, 근데 여기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명사절을 이끌기도 한다. 자, 여기 있는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얘가 주어예요. 그 다음 know는 무엇을 알다에 대한 삼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know에 대한 목적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if라는 접속사 뒤로 주 동의 절이 하나의 네모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네모칸이 지금 동사 know에 대한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의 역할을?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를 할 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고요? 명사죠. 그래서 이 네모칸은 지금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이 if는 뜻이 뭐다? 뭐뭐인지 아닌지. Do you know? 너 알아? 그녀가 샀는지를 오하나까지 있어서 샀는지 아닌지를, 너 휴대폰을 샀는지 아닌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때 이 if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f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ether라는 것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if를 만나면 무조건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 이렇게 만들어진 네모칸이 부사냐 명사냐를 구분해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부사절의 시제. 자, 얘는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얘는 시, 조, 부 라고 문법 시간에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아직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자, 시조부가 뭐냐? 이 시조부를 풀어서 써드리면,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시간이나 조건의, 자, 시간의 뜻,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무슨 절입니까?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미래 시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두 칸의 예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예문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오시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f I go to New York, I will buy your gift. 자, 내가 뉴욕에 가면요,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를 사줄 거야. 아직 뉴욕에 안 갔죠. 앞으로 뉴욕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 건데, 그러면 미래 시제인 will go를 써야 될 것 같지만, 방금 선생님이 기준으로 잡아준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 자, 지금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역시 얘가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절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사절일 때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현재 시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로 go를 써야지 will g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어요. If he will buy you a gift. 위에 있는 문장을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난 모르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지를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 야, if 뒤에는 will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지금 시조부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미래가 현재를, 그러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if절은 부사절이 아니잖아요. 이 노우에 대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왜? 얘는 지금 부사절일 때만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래는 미래, 현재는 현재, 과거는 과거를 똑바로 구분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얘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 바꿔서 출제했을 때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하고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했었던 if가 어떤 의미일 때, 그리고 어떤 구조일 때 부사절, 어떤 의미이고 어떤 구조일 때 어떤 역할을 할 때 명사절, 이거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이미 설명했잖아요. 시간의 부사절, 조건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역시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한번 볼게요. He will call her. 자,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건데, 자, 그 전화를 할 시간이 언제냐면 when he leaves the house. 그가 집을 떠날 때예요. 아직 떠난 게 아니라 집을 나가면 전화를 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을 때 걔가 떠날 때 전화를 할 거면 앞으로 떠나는 거니까 will leave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배웠던 규칙대로 시조부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일 때는 절대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칸 볼게요. 맨 마지막 칸. 자, 우리가 이거는 거의 단어 암기하듯이 알고 있는 거죠. if 플러스 not은 unless죠. 그래서 얘를 부정어입니다. 얘는 부정어. 자, 이 예문 한번 볼게요. Unless you get up early. 얘를 읽을 때 네가 여러분들이 부정어로 읽어야 돼요.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와 같은 문장이 if 플러스 no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도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거꾸로도 인식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죠? 자, 접속사 if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중등 내신을 통해 고등 내신 수능의 토대를 마련하는 완벽 본문학습. 이번 강의는 중2 지학 민 레슨 1 New Beginnings입니다. 자, 전체 제목은 새로운 시작 New Beginnings이고, 자, 본문의 제목은 My New Changes입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변화들입니다.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My friend Eric and I. 자, 그래서 주어가 두 명이 돼 있죠. 그래서 친구 에릭과 나는요, made, 만들었대요. Some interesting changes. 뭔가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어냈대요. 자, 여기서 변화가 흥미를 당한 게 아니라 그 변화가 우리를 흥미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능동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지니죠. 그죠?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 interesting을 interested로 잘못 쓰지 않도록, 그죠? 변화가 흥미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변화가 흥미를 주는 거니까. 그죠? 능동에 현재 분사 ing를 쓸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면 그 기간이 언제냐면 during the vacation.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즉 방학 기간 동안에 흥미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냈다입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전치사가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동안에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during이 있고 그 다음 for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사용을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죠. 자, during은 그 뒤에 그냥 기간을 나타내는 기간 명사를 쓰면 되는데 for는 그 기간에 지속 시간을 표현해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숫자로 표시가 많이 되죠. 숫자로 표현이 많이 되죠. 숫자 표현이 많이 옵니다. 자, 얘는 이 자체가 그냥 기간 명사여서 during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얘 숫자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전치사 for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or는 자, 뭐 1년 동안 그러면 for a year 여기다 for를 써야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 이 어가 숫자 1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동안 그러면 for a day 이렇게 해요. 왜? 숫자 1이니까. 자, 근데 우리가 낮 동안 그러면 during을 써야 돼요. during the day. 얘는 하루 동안이라는 표현이고 얘는 무슨 낮 동안이라는 표현이죠. 이 낮 동안이라는 표현에 숫자 표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during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흥미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제목에 changes가 있었죠. 자, we mailed. 자, 우리는 이메일을 보내, 그 메일도 서로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다라는 거죠. each other. 자, each other. 서로 이런 표현이죠. 서로 메일을 주고 받았고요. and 그리고 talk. 얘기했어요. 우리의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편집글 Dear Eric 하고 편집글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Dear Eric이 당연히 받는 이가 되겠죠. 편지를 받는 이. 그러면 글쓴이는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글쓴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지문에서 나왔던 I에 해당하는 준호였던 거죠. 준호. 그래서 얘가 글쓴이가 되겠죠. 자, 그럼 편지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It's a beautiful spring in Seoul. 자, 서울은요 매우 아름다운 봄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이 it은 딱히 가리키는 게 없는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날씨를 가리키는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굳이 특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비인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it을 쓴 거죠. 자, the last winter vacation. 자, 지난 겨울방학은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was가 동사가 과거 시제가 되어 있죠. A great time. 매우 great time. 좋은 시간이었다. 누구한테? For me. 나에게는. I made 2 personal changes. 자, 나는 만들어냈어요. 2개의 개인적인 변화들을. 언제요? During the vacation. 그 겨울방학 동안에. 역시 여기에도 during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for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 놓고 자, 일과의 핵심 문법 부정대명사 one 그 다음 문장에 the other 나와 있습니다. 자, one, the other 문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자, one과 the other 이 두 개만 언급될 때는 우리가 숫자가
2로 정해져 있는 경우죠. 자, 여기서 미리 정해졌어요. 개인적인 변화는 2개입니다. 2개밖에 없어요. 2개예요. 라고 정해졌어요. 그 중에 막연한 첫 번째 거를 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거를 디아더로 표현을 한다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그래서 원, 자, 얘는 그러면 지시대명사인 is로 착각을 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One is my new hobby. 자, 첫 번째 변화는요, 나의 새로운 취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it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컵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it은 앞에 있었던 나의 새로운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만드는 것입니다.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에 해당하는 이 making은 원래는 동사였던 make여서 컵케이크를 만들다 해서 ing가 붙어서 명사화가 되어 있는, 자, 뭐뭐 하는 것으로 명사화가 되어 있는 동명사죠. 그죠? 동명사가 지금 문장에서 비동사 뒤에서 보호의 역할, 취미 이꼴 케이크 만드는 거, 케이크 이꼴 취미, 이렇게 보호의 자리에 쓰여지고 있죠. 그죠? 자, 근데 다음 문장에선 making my own cupcakes, 원래는 나의 고유의 내 자신 스스로가, 얘는 이제 소유격을 강조하는 own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컵케이크를 만들다 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문법인 동명사 ing가 추가가 돼서 이번에는 동명사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동명사는 동사를 가지고 명사의 자리에 쓰겠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겠다. 라는 문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 줄 게 있죠. 자, 동명사는 반드시 단수 취급을 해주셔야 되죠.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의 케이크를 만드는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 없잖아요.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동사가 is라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지. 자, 문법을 바라보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바로 앞에 cupcakes라는 s가 있어서 이거 R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R 잘못 쓰시면 안 되고 단수 동사 쓰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의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a lot of fun, 매우 재미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변화는 컵케이크 만드는 것이라는 취미를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the other로 언급을 하고 있고, 얘를 막연한 두 번째에 쓰는 another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 둘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the other 다음에 change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the other는 이 other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형용사가 돼서 뒤에 명사까지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the other 자체가 바로 대명사가 돼서, 부정대명사가 돼서 그냥 얘가 명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other는 형용사의 역할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the other가 돼서 명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하나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나머지 또 다른 변화는이 주어로 와 있죠. 그죠? 그것은 하고 동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똑같은 문법, breaking, 깨트리는 것이다. 그것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것으로 해석되는, 원래는 동사였던 break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라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고, 비동사 뒤에서 자, 또 다른 변화 이꼴 습관을 깨는 거, 깨트리는 거, 습관을 깨트린다는 거는 습관을 이제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습관을 버리는 거 이꼴 또 다른 나의 변화, 이런 식으로 보어 자리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뭘 깨트린 거냐?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개 중에 하나야. 뭐 중에 하나입니까? of my bad habits. 나의 나쁜 습관들 중에
하나를 깨트리는 거, 즉 하나를 그만두는 거겠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one of 띠리리야. 그러면 뭐뭐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한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없잖아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복수에 해당하는 habits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복수 명사라는 거, 복수 명사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나의 여러 개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를 그만둔 게 두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나쁜 습관을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In the past,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나는 종종 물어뜯었어 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bit는 여러분들 이거 설마 모르시는 학생은 없겠죠? 물어뜯다라는 bite, 과거 시제 bit, PP형 bit은 거기에서 나온 이 과거 시제 동사죠. 그죠? 그래서 나는 종종 물어뜯었다. 과거에 물어뜯었다. 나의 손톱을이 되겠죠. 자, 근데요. Now I don't anymore. 지금은 더 이상 안 해.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어뜯지 않아. 뭐를? 나의 손톱을. 해서 don't bite my nails가 문맥적으로 생략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not 하고 anymore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고난도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not 플러스 anymore 하면 이거를 두 단어로 no longer 랑 같은 표현이에요. no longer랑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을 no longer로 이용해서 문장을 전환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 Now I 그 다음에 bite my nails 그 다음에 no longer 이렇게 써도 같은 문장이 돼요. 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이 no longer를 동사 앞에 now I no longer bite my nails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얘가 여기에 있어도 오케이 해요. 여기에 있어도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오케이 해요. 됐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의 두 번째 변화는 더 이상 손톱을 물어뜯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not anymore, no longer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뭐뭐 않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I feel great about those changes. 자, 이 those changes는 앞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취미, 컵케이크 만드는 취미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손톱을 더 이상 물어뜯지 않는 변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법, 핵심 문법, 일과의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형식 감각동사라는 중요 문법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감각동사, 이형식 감각동사, 이형식이니까 당연히 보어가 와야 되는데 감각동사는 그 보어 자리에 반드시 형용사를 쓰셔야 되죠.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이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셔야 되죠. 절대 부사로 뭐 greatly 잘못 쓰시면 절대 안 되죠. 해석을 하면 매우 뭐 좋게 느껴졌다 이렇게 그 부사처럼 자꾸 한국말로 번역이 해석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그런 애니까 여기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또 일과의 핵심 문법인 부사절의 접속사 if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라면의 조건을 나타내는. 자, 얘가 명사절 될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였고, 부사절에서는 조건을 나타내는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문법 설명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문법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시조부에 해당을 하네요. 자,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로 will try라고 미래 시제를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try to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몇몇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면 이 to 부정사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거의 수거적으로 이미 알고 있으시라고 믿어요. try 다음에는 이렇게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try 다음에는 동명사 ing가 오는데 그때 의미가 서로 다르죠. to 부정사는 미래를 지향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표현이죠. try ing는 그냥 시도 한번 해보는 거야. 뭔가 시험 삼아서 시도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맥상 지금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려면이 아니라 몇몇 변화들을 만들어내려고 네가 만약에 애를 쓴다면 I'm sure 나는 확신해. 갑자기 뒤에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앞에 주어 동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you will feel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대디아를 확신해. 대디아를 확신해. 자, 대디아를 볼까요? You will feel great. 너는 매우 좋게 느낄 거야. Like me. 나처럼. 됐어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 네가 노력한다면 너 기분 좋아질 거야. 나와 같이. 이때 like는 전치사가 되죠. 전치사. 그래서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그런 의미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똑같은 문법 있는 거 보이죠? Great, feel great, feel great. 자, 형용사 써야 된다.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hope 그 다음에 to hear from you soon. 곧 너로부터 소식을 듣길 원한다. 즉 답장 원해.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 있는 이 hope는 무엇을 희망하다, 바라다 라는 미래를 내포하는 의미죠. 그래서 미래를 내포하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야지 여기에 동명사 hearing을 쓰면 안 된다 라는 문법을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죠? enjoy는 ing를 쓰지만 hope는 to 부정사를 쓴다. 그 문법이죠. 됐나요? 자, 본문 1단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본문 두 번째 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받는 이가 준호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글 쓴 이가 준호의 친구인 에릭으로 바뀌어 있는 두 번째 편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에릭은요, 딱 봤더니 에릭이 살고 있는 곳은 시드니였대요. 호주의 시드니였고 그 호주는 3월 달에 fall, 가을이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t은 이번에도 앞에 편지와 똑같이 계절을 나타내는, 가리키는 인칭이 없는 비인칭 주어, 가리키는 건 계절을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였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이라는 표현 이제 뭐 일반적으로 fall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autumn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 autumn도 가을이라는 표현이죠. 특히 맨 끝에 있는 이 n이 이제 발음이 없이 그냥 철자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스펠링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시즌은 3월의 가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You talked about your changes in your mail. 자, 너는요 말했어? 관해서? 뭐에 관해서? 너의 변화들에 관해서 너의 편지에서. Now
이제는 it's time to talk about my new change.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 it's time to 부정사. 이 표현은 구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뭐뭐 할 혹은 해야 할 때이다. 때다. 이런 표현이고, 자, it is time to 부정사. 요 구문을 그냥 패턴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to 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to 부정사의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to 부정사 to talk를 동명사의 talking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할 때냐? 나의 새로운 변화에 관해서 너한테 얘기할 때다. 즉 나도 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These days, 요즘에 I'm into 3D printing. 자, 나는 지금 어디 안에 들어가 있냐? 3D printing 안에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얘의 문맥은 뭘까요? 뭐뭐에 빠져 있다. 그죠? 어디에 몰두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조금 이따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어디에 몰두하다, 뭐뭐에 몰두. 자, 공간 있는 밑에다 쓸게요. 몰두, 뭐 전념, 뭐 몰입 하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만나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뒀으면 하는 게, 자,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2학년이긴 해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차피 선생님의 수업 컨셉은 중학교 내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컨셉이니까, 자, 같이 알아두세요. devote, 그 다음에 dedicate, 그 다음에 commit. 요런 애들이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뒤에 어떻게 쓰냐면, 자, myself, yourself 하는 oneself를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to, 띠리리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자신을 to 뒤에 것에 몰두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같은 의미의 문장을 만들 수 있냐면, 내가 지금 3D 프린트에 몰두하고 있어, 전념하고 있어 라는 표현을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색깔을 좀 달리해서 I,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devote 이런 애를 쓰면 되죠. devote, dedicate, commit를 썼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이 oneself는 나니까 뭐로 변해야 돼요? myself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전치사 to를 쓴 다음에 지금 내가 빠져있는 대상이 뭐예요? 3D 프린팅이네요. 그죠? 여기서 3D 그 다음에 프린팅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마침표를 찍으면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의미의 문장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면 내 자신을 여기에 몰두 전념시키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꼭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2학기라든가 중3에서부터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빈번하게 만나고요.
알겠죠? 이번 기회에 미리미리 자 확장을 해 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요즘에 나는 3D 프린팅에 지금 빠져 있어 몰두하고 있어. 다음 문장 I printed 자 나는 프린트했어. 두 개의 것을 뭘 가지고 with a 3D printer 자 3D 프린터를 가지고 두 개를 했어. 자 역시 또 일과의 핵심 문법 둘 중에 하나는 one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정해줬어요. 이미 두 개로 개수를 정해줬고 그래서 그 중에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것을 one으로 했고 나머지 두 번째 것을 the other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첫 번째 것이니까 얘를 또 마찬가지로 지시대명사인 is로 착각하지 말고 얘를 막연한 것에 쓰는 막연한 두 번째에 쓰는 another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뭐였냐? 그래서 model,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사의 모델로 있는데 발음을 이제 보통 model이라고 하죠. 자, 어떤 모델을 만들었냐면 my dream car, 나의 꿈의 차, 내가 앞으로 갖고 싶은 그런 차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일과의 준용 문법인 시조부에 해당하는 조건의 부사절에 if절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if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지죠. 그죠? 만약 교통이 헤비하다라면, 교통이 붐빈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부사절의 조건이니까 시조부에 해당하죠. 그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가 미래를, 현재 시제를 써야지 미래 시제를 잘못 쓰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will be를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통이 붐빈다면 it 그것은 my dream car가 되겠죠. my dream car는 my dream car는 will change into 자 변할 거야. 뭐로 변할 거냐? 나르는 차, 즉 비행하는 차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hange into는 뭐뭐로 변하다라는 표현이고 여러분들 turn into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변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붐비면 날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D 프린트로 만들어낸 것은 the other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다? a special cup이에요. 특별한 컵입니다. 근데 그 컵은 나의 할아버지를 위한 컵이에요. 그는, 즉, 나의 할아버지는요? 나의 할아버지는 can hold. 자, hold 할 수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대요. his cup. 자신의 컵을 어떻게? 잘 붙잡을 수 없어요. 이 well은 지금 동사인 hold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잖아요. 그죠? 부사죠. 얘를 회용사인 good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다음 그 뒤로 부사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해서 왜 붙잡을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이유의 접속사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의 부사절의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아프신가 봐요. 그 다음 그의 special, my special cup 자 내가 만들어낸 이 특별한 컵은 갖고 있어요. 손잡이 3개를 three handles 자 손잡이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결과 그 뒤로 그 결과 인과관계가 나오죠. 그 결과 it's easy to hold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it은 뭘까요? 바로 얘였죠. 내가 만들어낸 그 특별한 컵은 is easy 쉬워요. 뭐 하기에 쉽냐? 붙잡기에 쉬워요 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쉬운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당연히 부사적 용법이겠죠. 부사적 용법이고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My grandfather is very happy. 자, 나의 할아버지는 매우 행복합니다. 자, 이유는 손잡이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스스로 컵을 쓸 수 있게 돼서 그렇게 했죠. 자, by the way. 자, by the way는 뭔가 화제를 전환한대. 자, 다른 얘기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야. 뭐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말이야. I want. 나는 원해. 뭘 원하냐면 to try. 시도해보는 거, 시음해보는 거, 너의 컵케이크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try는 먹어보다 정도 시도해보는데 먹는 걸 시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다시피 want 다음엔 to 부정사 써야지. 그죠? 여기에다가 동명사 trying. 잘못 쓰시면 안 되죠. 앞으로 할 거를 미래지향적인 to 부정사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썸데이는 미래의 언젠가죠. 언젠가 너의 컵케이크를 한번 시음해보고 싶어, 시도해보고 싶어. 준호. 그 다음에 take care. 자, 몸 조심해. 하고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지학 1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